사랑부에서 왜 틀었을까요? 예? 선생님들 꿈꾸라고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라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요. 사랑부 사역은 하나님 하는 사역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하나님이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겼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랑부를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은 매번 보여주고 설교 때도 쓰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 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친구들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사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링겔만 효과인데요. 효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줄다리기를 통해 집단에 속한 각 개인들의 공헌도의 발전을 통해 개인이 당길 수 있는 힘이 크기를 배국으로 보았을 때 2명, 3명, 8명으로 이루어진 각 그룹은 200, 300, 800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당기는 힘이 100이 돼요. 그런데 2명이 당기면 당연히 200이 나와야 되고 3명이 당기면 그 힘이 300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연구 결과가요,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나 실험 결과에 따르면 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잠재적인 가치가 얼마예요? 93%. 그다음 3명인 그룹은 85%. 그리고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경우에 49%래요. 그 크기만큼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책자에 있습니다. 예, 책자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PPT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24페이지에 있어요. 예, 24페이지 있고요. 더 노력을 덜 기울인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이렇대요. 자, 링겔만 보면 한 명이 당겼을 때는 100, 2명이 당겼을 때는 93%, 3명은 85%, 4명은 49%래요. 그런데 우리 사랑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부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야, 그냥 힘만 쓰는 척만 해. 마을장 알아서 할 거야. 부장하겠지 뭐. 그냥 참석만 해. 그게 그건 거예요. 마을에 10명이 있으면 100%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한다고요? 척만 한다고.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랑부는요, 1대1 교사예요. 1대1 교사일 때는 당연히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에너지가. 100%가 나와야 돼요. 한 명은 장애 정도가 심해서 보조교사를 붙여요. 그러면 한 명은 안 와도 됩니까? 저 선생님 왔는데 난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몇 프로 나와야 될까요? 200%. 그러면 팀장, 부장단은요? 3명인데, 아이고, 보기 싫은데 안 갈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쨌든 부장단으로 이루어진 3명은 300%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그럼 우리 각 마을은 어떨까요? 각 마을. 사회 적응 훈련 가자라고 했는데, 못 갑니다. 막 갔는데 뒤에 따라만 가고 머리 숙이고 가기 싫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 마을에서는 선생님 한 명의 한 명의 에너지를 다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돼야 돼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랑부는 한 명 대 한 명이자 1대1이에요. 그냥 묻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임승차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 사랑부를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 패스트 펭귄 한 명이 먼저 하면 그것을 따라서 한대요. 펭귄이 바닷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먹이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바닷속에 뛰어들 수가 없대요. 쉽게 뛰어들지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펭귄들 그 많은 무리들이 왜 바닷속으로 못 뛰어들까요? 예, 두려워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 바다표범. 바다표범이 이렇게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표범이 이렇게 해서 와갖고 뛰어드는 순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도 뛰어들지를 못한대. 근데 한 마리가 탁 뛰어들면 우르르 뛰어든대요, 물속으로. 예. 그때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면 모두가 따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역자가 정하고 부장단에서 정하고 이러면 그냥 같이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 함께. 뭐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사역은요, 눈치 보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눈치 본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사랑부를 섬기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이게 괜찮을까? 공과는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 우리 애는 이게 안 맞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것이 맞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자. 좋은 것이 좋다. 그냥 눈치 보고 하자.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부 사역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한 것이 아니어도, 예, 28년 이렇게 이제 30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 사랑부에 몇 년을 봉사했지만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28년을 섬겼는데 이런 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전화하고 관계도 되겠는지 안 되는지 괜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부 28년 금방 제가 읽어드렸죠. 28년 된 선생님들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별나게 섬기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별나게 섬기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한 것이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맞다면, 내가 케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섬기는 친구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무엇으로? 자신감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길 때는요, 내가 내 친구는 가장 잘 안다는 그 자신감으로 섬겨야 되고요. 이 친구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까지 이제 지도하면 더 좋은데요. 예배, 처음 사랑부실에 들어올 때 마치고 나가는 시간까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를 마중에서 받아서, 그 다음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뒤에도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일상생활, 오자마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화장실 갈 친구 화장실 가고 신발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양발은 어떻게 하는지 가방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다 챙기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내가 섬기는 친구에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뭘까요? 그럼 장애, 우리가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 장애가 뭘까요? 내가 장애가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장애가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주변에. 예, 저도 장애고, 예, 장애인 많아요, 이 부서에. 그럼 장애가 뭐예요? 전도사님 두 손 들었어. 예, 장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손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편함, 예. 그리고 연약함, 예. 상당한 제약을 받아요. 저도 예전에는 참 늘씬했어요. 허리 27에 정말 몸무게 64kg, 1m 80에 그런데 장애가 되고 나니까 운동을 못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은 한 96kg까지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을 빼지. 당사자는 장애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조금 불편함, 조금 늦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 부세 오기 전에 장애인을 접하기 전에 장애인을 봤을 때 어떠했어요?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위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에 그럼 어떤 장애인들이 올까요? 우리 사랑부에 자폐, 지적, 정성, 행동장애 다 발달장애인들이죠. 그죠?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근데 보니까요,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한번 봅니다. 시작.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 그 밖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 그래 이런 장애인 친구들이 발달 장애인이고 이 부서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지적장애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적응 행동이 결핍이 있고 직접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폐성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교육계에서는 자폐성 장애라고 의학계에서는 자폐성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특정한 활동, 사물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짓, 소리, 반복되는 행동 많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는 친구들 중에 많을 거예요. 이런 행동. 계속 다니면서 위에 거 채워야 되는 사람 있고, 뭐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친구들 있고, 몸을 흔드는 친구 있고, 그런 친구들이 다 자폐성 장애인들이잖아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노는 그대로 내가 맞다 하면 하나씩 집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몇 개나 넣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 1번.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싫은 것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맞다면 하나 접으시고. 접으시겠어요? 자, 2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솔직하게 하세요. 자, 2개. 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느낀다. 접었어요? 자, 4번째. 새로운 활동과 기술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 접어야 되죠.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죠? 아마 다 접어야 될 거야. 자, 그리고 풍부한 감각 증강이나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이제 전부 다 맨발로 걷고 운동하고 계시죠?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맞으시면 접으세요. 마지막에 충분한 시각적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내 눈에 뭔가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낀다. 그 부분에서 접으세요. 혹시 몇 개 접으셨어요? 6개, 5개, 4개, 3개, 5개. 자,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어봤는데요. 이 6가지가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발달장애인의 특징, 발달장애인의 특징. 제가 이걸 하면서 6개 저도 다 접었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거 싫고요. 눈으로 봐야 그걸 느끼고 그래요. 발달장애인의 특성. 그러니까 사랑부에 오신 거 딱 맞아요. 여기 오셔서 사랑부 친구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섬길 때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 주셔야 되고요. 사랑부 주체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 좀 누구예요? 그럼 사랑부 친구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맞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친구들에게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전적인 행동 무엇일까? 도전적인 행동, 문제 행동 많은 이야기를 해요. 도전적인 행동이 뭐예요? 돌발 행동.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적절한 반응을 찾는 것이 도전이 되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 문제 행동은 발달 장애인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어려운 행동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도전적인 행동은 발달 장애인 행동을 문제로 규정하기보다는 도전적 행동의 의미를 찾고 이 행동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 애가 문제가라는 것이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단어가 도전적 이런 단어가 들어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전적인 행동, 돌발 행동, 문제 행동이라는 거, 이상 행동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예? 절대적인 것일까? 예배 시간에 여기 막 뛰어다녔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밖에 운동장에서 막 열심히 뛰어. 그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예. 똑같이 뛰었어. 그죠? 여기에서는 여기 사람부터 뛰면 괜찮고 밖에서 뛰면 괜찮고 벌써 우리 생각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여기서 뛸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는 자제를 시키는 거고 그 외적인 것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꼭 우리가 저기 문제 행동이다라고 규정 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전적인 행동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심 획득. 예, 어른이나 또래의 관심을 얻기 위해 예, 도전적인 행동,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관심 획득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재피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공부할 거야 하는데 싫어 머리 젖었고 머리 때리고 막 이렇게 그 하는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을 때 특히 잘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몇 시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해놓으면 또 조용히 앉았어요. 근데 거기 끝나고 그만해 하면 또 막 문제 행동을 해. 왜? 컴퓨터 가고 싶어서. 어떤 애는 전단지 적어놔. 전단지를 왜 적었을까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하단 성전에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스티커, 빨간 스티커 아시죠? 길거리에 이쁜 그 사진 같은 거 아시네, 권사님. 뿌려놓으면 구디로 오는 친구들 전부 다 그거 주워 와. 목숨 걸고 주워 와. 그 구디를 거기다가 남자친구들인데 막 수욱해 막 사진 같은 걸 나누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요. 그다음 자기 자극, 감각 충족을 위한 행동, 얼굴 때리기나 꼬집기나 머리 뽑기나 하는 친구들 많이 보셨죠? 머리 때리거나 꼬집거나 본인을 꼬집는 애도 있고 옆에 분을 꼬집는 애도 있고 머리를 뽑는 친구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도전적 행동,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도전적인 행동이다라는 것. A, B 중에 어디가 문제 도전적인 행동이 심할까요? 그냥 A, B. 동일하게 초등학교 1학년이다. 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A, B 중에 어디가 문제예요? A가 문제예요? B가 문제예요? 아니, 남자, 여자 안고 있으면 안 돼. 문제 맞네, 그럼. 여자예요? 머리 긴 남자일 수도 있잖아. 예. A, B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그럼 A지. 그래, 서로 안고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면. 그죠? 그리고 당연히 옆에 있는 애들 학교 다닐 때 안 싸워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웠잖아. 그런 게 없으세요? 오. 저는 기억이 많아요.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운 거.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제 같은 경우가 B반의 담임이면 이 친구들은 문제행동 아닙니다. 당연히 그 나이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조심해라, 하지 마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되지만. 자, 도전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문화 속에서 문제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고요. 도전적 행동은 누구가 결정해요, 그럼? 도전적인 행동을 해요. 여기 사랑부실에서 하고 있어, 누구 하나가. 오자마자 누워 있어. 그걸 보면 누구가 자또 문제 행동한다, 돌발 행동한다 해요. 에? 타인. 내가. 우리 선생님 본인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도전적인 행동이다,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본 입장에서 그것을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뭐 그 문화, 그 친구 집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누딱 일어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저 친구가 도전적인 행동을 한다, 안 한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좀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돌봄 케어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대상은 우리 친구들이고요. 어떻게 돌봐야 된다고요, 그럼? 예. 질문의 답 90%는 잘이야, 잘. 잘 돌봐야 된다. 친구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맞추어서 그리고 친구 중심의 눈높이에서 우리 사랑부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오자마자 성경 말씀이 친구들한테 받아들여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교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앉아서 선생님 막 수다를 떨어. 애는 지나갔어. 그게 맞을까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모방이 가장 좋은 서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 친구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어 치료를 계속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한마디 못해요. 내 평생에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죽는 것이 소원이 돼요. 그 부모님이. 그런데 그 친구를 주간활동에 보냈는데 집에 와서 18을 하더래. 집에 와서 이래가 18 얘기를 하대요. 그거 듣고 울었대. 너무 감사해서. 그래 조금 지나니까 그 애들하고 얼른 놀면서 이제 욕부터 시작을 하더만 이제 엄마 소리를 하더래. 예. 근데 그게 또래 우리가 가르치는 거랑 또래 집단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달라요. 그거 모방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일어나서 아빠 딸하고 엄마 딸 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사랑부에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 본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을 보여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일찍 와야지. 일찍 오셔서 친구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히고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부 사역이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위 한번 봅니다. 시작. 아주 천천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내가 지금 뭘 가르친다고 해서 애가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천천히 반복되고 선생님을 통해 아주 천천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사랑 1부부터 2부, 3부까지 있는 친구들, 28년이 지나서 사랑 3부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요, 자, 아동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친구들이 청소년부로 그리고 장년부로 가게 됩니다. 결국 장년부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폭을 데리고 전폭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구딜에 있는 친구들 전폭 좀 해주세요 하니까 전폭 필요 없대. 애들이 구원에 확실히 있대. 너 죽으면 어디가? 하늘나라. 어떻게 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죽으면 갈 수 있어. 네. 전폭이 필요 없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20년이 지나 28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일부 선생님들 막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없고 키워놓은 애들이 28년이 지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잖아.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누구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천천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받아들인다는 것,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부 사역은요, 일관성, 표현, 다양한 스토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일관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관성,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방법이나 태도 따위가 한결같은 성질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치면 그렇게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일관성 치면 방법이나 태도 따위가 한결같은 성질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제 특징입니다. 전화기, 차키 사용한 물건 항상 제자리에. 저는 다른 데 안 둡니다. 딱 가면 전화기는 전화기 두는 자리에, 워치는 플러스 워치 두는 자리에, 옷은 옷 두는 자리에 딱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면 어디 가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잡해. 심해 아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게 편해요. 이게 일관성 있는 것, 이게 꼭 장애인 말이 아니라 비장애인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편해요. 아, 여보 뭐 어디 있어? 아, 내가 어떻게 하노? 네가 찾아봐라. 보통 평상시에 가정의 대화일 거예요. 내 전화기 어디 있지? 내 안경 어디 있지? 하물며 눈까지 찾아. 제가 그래요. 안경은 제가 끼고 있다가 힘들면 집사람 주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집사람은 일관성 있게 두면 되는데, 어떨 때는 어항 위에 뒀다가, 어떨 때는 텔레비 밑에 뒀다가, 어떨 때는 뭐 소파 밑에 뒀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비장애인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장애인인데. 그래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면 일관성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 예. 특히 기도, 안내, 찬양 이런 거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현욱이, 특히 산부의 현욱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현욱아 너 다음 주에 기도야 하면 딱 준비 와서 앞에서 한번 읽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을에. 현우가 너 기도 나가야 하면 아가 짜증을 내. 그걸 못 읽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구나 이런 거나 모든 것을 막 다 적어오고 다 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딱 시키고 딱 데리고 나오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나 안내나 찬양은 선생님이 진짜 일관성 있게 매일, 그다음 예배 순서의 일관성, 이미 익숙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거예요. 요 찬양 다음에 뭐야? 뭔가를 다 알아요. 말은 모르고 글은 몰라도.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문제고요. 간식 나가는 시간,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야. 예, 간식 딱 놓으면 선생님들 아치마 딱 벗고 이제 아치마 감고 있잖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딱 준비를 해. 아, 이제 집에 가야 돼. 간식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런 일관성. 그다음 선생님의 일관성은요, 사랑부에 가면 늘 우리 친구들이 계신다는 정해진 시간에 딱 갔으면 우리 친구들이 갔으면 우리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솔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항상 뒤에서 선생님 올 때까지 안 들어오라고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많아요. 뒤에 목 빠져서 쳐다보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걸 심어줘야 되고요. 매주일 처음 친구를 맞이할 때 신발, 가방, 옷, 양발 챙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늦게 오시면 집에 갈 때 애가 옷을 입고 왔는지 양발을 신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랑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마음대로 그래 앉아 있어라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자리에 데리고 가서 앉혀서 기도하고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애가 들어왔을 때는 하는 행동이 먼저 기도를 한다든지 먼저 앉혀놓고 뭐 옷을 벗긴다든지 그걸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막 들쭉날쭉 이거는 서로 간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부실에서 일관성과 융통성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랑부실 안에서.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랑부실에는 융통성보다는 일관성 있게 사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융통성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제 종문이가 사랑부실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집사가 져서 봐요.
정훈이가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세요. 좀 뛰게. 한두 번 뛰는 것 같고 뭘 그렇게 하냐. 이라는 이 집사가 있어. 근데 안 집사는 이렇게 안 된다고 저번에 뛰는데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정훈이 못 본다고 그렇게 하더라. 안 된다고. 그럼 이 집사가 무슨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목사님 네가 보라 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뛰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게 하고 그러면 참 사람들 융통성이 없네. 이래서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뛰는 것도 있고 무슨 교회 이렇게 팍팍하냐? 이래서 교회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애인 친구를 때 뛸 수도 있고 안 뛰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을 뛰어야 된다, 한 사람은 안 뛴다. 이렇게 했을 때 교사들이 사랑구에서 뛰고 다니는 그 상황을 예를 들면 교사 간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모든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막 100명이 있다, 150명이 있다.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앉아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 뛰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친구들이 사랑구에 뛰는 것에 대해 통제하고 금지하는 방법으로 케어하고 교육한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고 습관 형성과 행동 수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모든 선생님들 한 목소리 낼 때 일관성 있게 다 뛰더라도 설교 시간에 뛰면 안 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때는 뛰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융통성을 발휘해 갖고요. 이 집사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친구들이 뛸 수도 있지 하며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해요. 선생님들 간의 의견이 안 맞으면 이 선생님은 뭐 조금 뛰도 되지. 안 된다. 이래버리면 벌써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내가 뛰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가 정신을 못 차려. 어떤 선생님 뛰도 된다고, 어떤 선생님 안 된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요. 어떤 게 맞는지, 화면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하고 반복된 잘못된 색깔을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다른 시간을 띄워도 되는데 설교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앉자든지.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행동으로 표현,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표현이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표현일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교사들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사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으로 친구들에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단어, 글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하고 사랑해. 그래 다음 주에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은 친구들은 괜찮은데 큰 놈 친구들이 문제잖아요. 이쪽에. 이쪽 그룹이 있는. 예. 정말 그래요. 선생님이 그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 그 친구한테.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근데 남편이 그 문자를 봤네. 사랑한다고 하네. 이건 뭐야? 정말 사랑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야. 그 아가 애다 하니까 나이가 몇 살이 40이 애가 40의 애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이 사랑부를 그만두셨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자 넣는 것도 정말 단어도 조심해서 넣어야 돼요. 당연히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그럼 나도 사랑한다 문자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말, 단어를 잘 선택해 사용해야 된다. 사랑해요, 좋아요,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은 친구는 정말 본인을 사랑하고 어떻게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애들, 큰 애들은 그런 데 관심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 친구들이 생활하는 장소는 교회는 주 1회지만 시설이나 학교는 주 몇 회를 가요? 5회를 가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여기 와서 사랑한다 막 빨아주고 안아주고 막 만져주고 했는데 월요일 날 시설에 뜻 갔는데 선생님 그러면 안 돼?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주할 선생님들이 많고. 그런데 그 선생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주일 지나고 면 월요일이 가장 힘들대.
특히 명절 지나고 오면 더 힘들고. 예. 그러니까 와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당연한갑다 했는데 월요일날 출근을 딱 했는데 가니까 다른 세상이야.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표현이나 할 때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도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여기 보면 안아주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아주기, 발짱기기, 뽀뽀하기, 손잡아주기, 전화없고 예, 안아주고 발짱 끼고 뭐 이런 거 어린 애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1부에서 2부로 올라가면 그게 당연시 돼요. 그다음에 2부에서 3부로 넘어가면 당분간 또 그런 행동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런 부분. 전화번호 공유 그 자제라는 것은 저는 좀 미안하지만 전화가 자주 오는 친구는 전화번호를 차단을 시켜놔요. 정말 차단을 시켜놓고요.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가 이제 보면 다시 그 해제했는 거를 차단했는 걸 해제를 해보면 전화 왔는 게 쫙 떠요. 전화번호에 보시면. 그럼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전화했나 싶으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예, 이 공유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1부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2부, 3부 큰 놈들은 저도 사랑부를 섬겼지만 그 친구들이 전화를 와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지금 일 있지? 다대포죠? 다대포 와서 전화해. 점심시간에 내 왔다고 밥 사다 내놓으라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받기도 뭐하고 참 난감하잖아요. 안 받으면 못된 선생님 것 같고. 차단해요 그냥. 차단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하고 신방을 하세요. 부모님하고. 친구 보고 네 교회 오나 했는데 내 교회 갈게요 했어. 근데 왔는데 안 왔어. 왜 안 왔는지 몰라. 엄마하고 신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 누구 와서 가족끼리 여행 가버렸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화번호를 공유하기보다는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전화 오는 어려움이 있고 집 근처 찾아오고 회사 근처 생일날 밥 사달라고 그만둔 지 선생님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다 전화해서 생일 선물 사놓으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공유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했다고 해서 이종훈 목사가 다 차단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냥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지 마시고 예, 다양한 스토리인데요. 처음에 없던 행동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습관이나 버릇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부에 처음 등록할 때 당시를 잘 기억해 보면 돼요. 다양한 스토리, 처음에 없던 행동들이 사랑부에서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부에 등록할 당시 저 안에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행동이 없었어요. 딱 와서 앉아가면 앉아있고 뒤에서 앉아가면 앉아있는 애예요. 그런데 자꾸 다양한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하게.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서 뭐 한번 누워도 되네. 한번 의자에 앉아도 되네. 복사기 막 꺼내도 되네. 그걸 누구가 만들어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관심도 끌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배운형이 있잖아요. 오다 주차장에서 넘어졌는데 별 이상 없어. 그래서 보고 괜찮아 그냥 가니까 네 하고 갔어. 근데 사무실에 갔는데 남자 팀장이 다쳤어. 데일밴드를 하나 붙였어. 그때부터 한자예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단 말이야. 뛰어 올라갔는데 예,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 데일밴드 장갑 하나 딱 붙이는 순간 자기는 진짜 이제 할매가 돼갖고 프로그램 못한대. 예, 그런 걸 만들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스토리. 친구들에게 없는 행동을 만들어 주지 말아라. 친구들이 처음 사랑부에 왔을 때 없던 행동을 하나씩 늘어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등록 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늦게 오거나 하면 돌볼 애가 없으니까 그 애는 돌아다니면서 뭘 만들어요? 다양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다양한 거리를 만드는 거야. 그럼 그 친구 하나하나 말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 다니면서 위에 있는 종이컵 다 치워야 되고 애초에 선생님이 일찍 와서 그 애를 딱 잡아놨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안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복사기 용지를 넣어야 되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서 1부터 100까지 세알려야 되고 변기에 이물질 넣어야 되고 사랑분실에서 뛰어다녀야 되고 양발 벗어 집어 던져야 되고 신발 정리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누구가 만들어주냐면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한 것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실. 친구가 일찍 와서 그 친구를 잡고 억지로라도 앉혀놨으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좋게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거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일관성 있게. 예. 친구들의 일관성 있는 케어. 친구들보다 일찍 오셔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굳혀져 있는 행동은 바꾸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이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친구를 왔을 때 그 친구를 맡은 선생님은 일찍 오셔서 그 애가 다른 행동을 못하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빨리 앉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일관성, 방법이나 태도 따위가 한결같은 성질, 표현, 스토리, 처음에 없던 행동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끝인데요. 예, 박수 치려고. 아니,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5분만 더. 예, 예, 자, 이게 무슨 특징일까요? 이 그림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손을 막 깨물고 얼굴 상처를 내고 있어. 여기는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꼬고 머리를 뽑고 있고, 저기는 뭐 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 막 또 먹어야 돼. 멍하니 하늘을 쳐다봐. 이 행동이 우리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자폐를 가진 친구들의 특징. 몇 가지 한번 보여줄게요. 누군가 알죠? 요 그림만 보여줘도 누구가 이 행동하는 거 알잖아. 우리 선생님, 이부 선생님들 아시죠? 누구예요? 네, 훈이. 다 닫아야 된다는 것. 자, 이거는 누굴까요? 쓰레기통, 저쪽 쓰레기통, 저 오늘 입구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달라. 이건 누구가 이래 놓을까요? 선생님들이 청소하면 이렇게 놓잖아요. 요렇게. 근데 사랑부시로 오면 저 글자가 이게 바뀌어져 있잖아. 저건 누구가 할까요? 아쉽긴데. 예? 이거 몰라요? 이것도 2부인데. 예, 내일 아침에 청소하고 이렇게 해놓고 가보세요. 근데 내일 아침에 집에 갈 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진짜 한번 보세요. 아침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친구보다 늦게 오면 저 모습을 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부 선생님은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쓰레기통 한번 봐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저래 있을 거예요. 2부입니다. 그다 신발 정리하는 친구 아시죠? 누군지. 예, 여기도 2부. 이거 색깔별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친구들 있고, 문 닫는 거 아시죠? 누구예요, 이거는? 예, 아시잖아요. 문이 닫아야 되고, 쾅 소리 나게 닫아야 되고. 자, 이거 휴지는 누굴까요? 그 친구는 지금 안 나와요. 저 뒤에 달리는 휴지잖아요. 여기는 끝이 없고, 저기는 끝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돌돌 만다고. 뒤에 서 있다. 그 친구 오면 돌돌돌 말아 놓고, 저 친구 뛰면 요만큼 땡기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나와 있든 들어가 있든 신경을 안 쓰더라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종이 흔드는 거 아시죠? 3부에. 종이 접어서 흔드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 자, 요것만 볼게요. 우영우. 요거 보면 우영우가 첫 출근할 때인데요. 손글씨. 보입니까? 글자가? 영우야, 이거 아빠 선물. 레벨은 실밥까지 다 떼어놨다. 옷장 속에 영우가 이거 혹시 이 화면 보셨어요? 저 이 화면 보고 울었잖아. 그 영우가 장애라는 친구,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걔가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장 속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 벽에. 사람의 마음, 분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서 이 친구가 짚는 걸 이제 기품을 집으면, 아, 이 표정이구나. 그렇게 웃어. 저 이거 보고 한참 울었어요. 우리 친구들 표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영우가 표정을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을 봤고요. 피부 민감한 거, 이거 김밥, 햄밥 깎는 거. 문 들어갈 때 쿵짝짝 하나 둘 셋 놓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은 똑같아요. 상동 행동. 그 다음에 흰고래 외뿔고래인데요. 이제 우영우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게 제 삶이니까요. 내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제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장사자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정말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우구 목사님께서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남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아들한테 배웠어요. 싱어게인은 보니까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름을. 야, 저거 어떻게 하냐. 내 우리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고. 글러써서 한번 보여준.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LED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 끝에 글을 썼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일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부끄러워서. 혹시, 자, 이제는 옵니다. 빠졌다. 섬겨주셔서, 빠졌네요. 오면서 취소가 됐나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들을 섬겨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